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울산 담판을 통해서 극적 봉합되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6일 선대위가 원팀을 이룬 가운데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이진권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대미문의 이런 그 정면 충돌 현상을 빚으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고 이건 정말 자해행위가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받았는데 참 어제 울산 담판을 통해서 화합과 원팀이 일단 성사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극적 타결을 한 배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윤 후보 측에서 아마 이 끌어내야 된 포용력을 좀 더 부각시킨 거 아닌가. 뭐냐면 윤 후보가 제주에서 이제 이 후보가 안 만난다, 와도 안 만난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그때도 이미 이제 윤 후보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와도 안 만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기어이 그냥 윤 후보는 가는 것은 만나주거나 안 만나주거나 안 만나준다 해도 간다. 그래서 잘 내려가서 이제 결국은 성사가 되는데 물론 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그 정책위 의장이 내려가서 사전 뭐 이제 정지 작업도 하긴 했겠지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필을 하면서도 투정 부린 측면도 있거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윤 후보 할 수 있는 일을 끌어안아 주는 거거든. 끌어안아 주는 건데 윤 후보도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하러 만나러 갔냐 말이지. 그 사람 없다고 선거 안 되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뭐 이런 소리도 있었을 거고 내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이 윤 후보의 리더십이 국민 앞에서 리더십 시험되는 하는 시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검사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검사만 했던 사람이 과연 정치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쏠렸었는데 어제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가서 이준석 후보한테 대표한테 가서 그래. 당신이 옳다 이래가지고 끌어안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 대표도 끝까지 버티질 않고 내려온 그 윤 후보에 대해서 같이 화답했다. 이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다행히 그렇게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었다. 이 점에서는 윈윈이다. 거기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는 총괄 비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까지도 같이 그 3인이 함께 승리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머리를 숙였다 할까 자세를 낮추면서 일거양득 일타이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정치력이 돋보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집권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지 무슨 이준석이가 하고 김정인이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려가야 한다. 당연히 가서 만나고 과거 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사에서도 YS 걸핏하면 마산으로 거제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런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극적 드라마로 화합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정치력을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또 같이 부산 서면에서 오후에 선거운동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 뭐 어제 극적으로
저 화합한 그런 이제 여세를 몰아서 예. 부산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합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아주 좋은 뭐 장면을 예. 보여주겠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어디 가서 뭐냐면 아니 5,200만의 국민을 보듬고 안겠다고 해서 대통령 나오는데 아니 이준석 한 사람은 못 보듬겠느냐. 그래서 그럼요. 그랬는데 윤석열 이 후보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달라진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훨씬 다른 그런 이 폭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김종인, 김병준, 또 김한길 이렇게 뭐 쓰리김이지 쓰리김의 이저 라이 조합 이것을 이제 구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 비대위원장도 뭐 이제 와서 김병준 위원장 된다 안 된다 그 소리 이제 완전히 안 할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 무사히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봉합이 됐다. 이런 점에서는 어제가 굉장한 날이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까지 약간 위축됐던 그런 분위기를 탈피해가지고 다시 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이준석 만나기로 가기 전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당대표다. 그런 젊은 당대표와 이렇게 대장정에 나선 것은 정말 자신한테 운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종인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당 대표를 패싱한 데 대해서 언짢아하고 그 불만을 나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무 우선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을 한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양보한 건 없습니다. 예. 너무 패싱하지 말고 당 대표도 좀 보고를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 측이 당무를 직접 당 대표가 돼 가지고 당을 직접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당 대표 지위를 인정해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인정해주겠다 이제 그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타협이 잘 되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윤 후보가 대표한테 일일이 자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자면 부탁을 할 때, 또 요구를 할 때 대표가 그걸 들어주는 이런 형식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쪽에 선대위 측에서 또 저 윤 후보 측에서 뭐 이게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대표가 거기서 자기 또 의견을 내세워서 혹시 충돌되는 일은 없기를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전적으로 후보의 입장을 대표도 존중해주고 다만 형식만 그렇게 갖출 뿐이다. 이 점을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인식을 해준다면 무리 없이 넘어가겠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자기 체면 세워달라 그런 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예요. 대선에 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보, 당대표, 원내대표, 총괄 선대위원장이 공유를 해야죠. 어느 한쪽이 독점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그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그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 후보자도 제발로 어떤 사람이 핵심 관계자인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도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셀프 해소를 한 것 같아요. 당초는 인사교체 요구했는데 그냥 엄중 경고하는 의미로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겠다 하는 정도로 스스로 셀프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김종인의 전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은 김병준이를 아웃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병준 아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길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원래 구상했던 그건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가 완전히 주도하는 이런
김종인 원톱의 전 선대위를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제까지나 자기가 버텨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김종인 탓으로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최대한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 양보하는 선이 형식적으로는 김종인의 채통을 지켜주고 그 위상을 지켜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병준, 김종인, 김병준 또 윤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준석 대표까지 아주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 정도까지는 양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내가 뭐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좀 뭐 여론으로도 그리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자꾸 스스로 좁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선대위가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6일부터 선대위가 출범하면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이 브레이크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이 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을 포기하지 않은 대신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적절한 애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무와 선대위를 총괄하고 원톱이다. 당신이 원톱입니다. 그러나 김병준은 또 김병준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뭐 아웃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모든 정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잘 이끌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게 일종의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준 것은 아니고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그 전날도 뭐 좀 낌새는 있었습니다만 식당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봐야겠죠.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진짜 윤핵관이 뭐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 호위하는 그런 윤핵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진짜 윤핵관이 가서 물밑 접촉을 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지난 24일 날 그 저녁에 윤 후보하고 만나서 뭐 2시간인가 이야기해가지고 결렬된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 날 돼가지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뭐 주접을 떨고 있다 뭐 그런 소리가 했는데 그런데 그 임태희 실장이 그때 이제 전 실장이 만나고 온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시더라. 이때도 이미 사실은 협상의 문은 늘 열려 있었던 거고. 그렇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윤 후보 측에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점들 내가 굉장히 지금 당장 내가 수락한다는 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빨리 당신이 고민해서 이 점은 해결하라든지 그랬겠죠. 서로 이제 와가지고 어제 아마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이에서 소통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요런 선에까지 당신 해가지고 이제 윤 후보하고 손잡아, 그럼 나도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측의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물밑 접촉을 했을 거고 전에도 뭐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부인들 김미경 교수하고 이쪽에 김건희, 김긴 라인도 가동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들 간에는 상당히 소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백엔머리 송사에는 또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도. 그렇죠. 저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됐고 저는 다만 이제 하나 김종인 위원장 이분이 정말 뭐 그런 점에서는 아주 또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분이니까 그 역량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이분도 좀 포용력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거기서 괜히 어른이 말이지 또 무슨 낯빛을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또다시 목리를 부리기는 이제 체면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다소간 언짢은 일이 있다든가 이견을 가지고 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할 경우 명분도 없고 아마 코너에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그렇게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 홍준표 의원 전 후보죠. 네. 그동안 청년의 뜰이라는 그 청년 플랫폼에서 윤석열 후보를 속된 말로 씹으면서 잘 즐겼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또 이렇게 단독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조연 역할도 하고 지렛대 역할 한 셈이 되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한 듯한 그런 의견들을 오늘 피력을 했더라고요. 예, 잘 대답을 했죠. 예, 그랬으니까 뭐 이제 홍준표 의원도 전에 같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이쪽 많이 기울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죠. 예, 결국은 이제 같이 힘을 합치는데 요는 김종인, 예, 홍준표 사이의 그 이제 묵은 감정만 싹 해소가 되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쳤는데 여전히 아직도 백의종군하겠다 이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나는 뭐 거기 가서 직을 안 맡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이제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이런 점에서 당신이 필요하다든지 뭐 도와달라든지 이러면 이제 봐서 또 나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입당도 안 시켜주고 뭐 이리저리 공천에도 뭐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저격수 킬러 역할을 잘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꼭 무슨 선대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유세에 나갈 때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게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서 뭐 홍준표 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 앉아갖고 무슨 결제하고 무슨 지시하고 그럴 군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후보가 남아 있는데 그분도 조만간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가 거기서 버티는 게 되면 뭐냐면 목리 부리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명실상부한 목리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유승민은 뭐 목리를 부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는 본인이 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 국민 거기서는 이겼는데 그냥 당원 투표에서 쳐가지고 이러니까 좀 기분도 나쁘고 쉽게 못 오겠다 하지만 유승민은 뭐 그럴 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까닭없는 목리를 왜 부리냐 이래 되거든. 당신이 도대체 아니 윤석열하고 무슨 아주 비등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당신이 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왜 같이 그러냐고 할 수 그래서 있는데. 할테니까 어쨌든 유승민 이분도 또 머리는 좋잖아요. 머리 좋고 영리하니까 다 판단을 하겠죠. 판단해서 이거 더 이상 가는 건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만나서도 선배로서 애우를 같이 하고 막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도와주세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유승민 전 의원 전 후보에 대해서도 회동을 하고 또 끌어안고 그렇게 가야죠. 모양상을 본인이 아쉬운 사람의 셈 파는 거지요. 목마른 사람이 셈 파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자기가 대선에 나와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자, 저 후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느냐? 얼마나 포용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국민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되느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국민들도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 너무 성격이 뭐해서 좀 어쩐지 불안해 이게 아니라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한 품을 가졌다는 게 확인된다면 윤 후보한테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를 갖고 더 지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가서 뭐 유승민
전 후보가 되지. 이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고 좀, 부탁한다고 좀 그렇게 뭐 심지어 말하자면 무릎이라도 꿇을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또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오히려 신뢰로 돌아오겠죠. 과거 YS나 DJ도 JP한테 가서도 넙죽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고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이죠. 그분도 이제 정치를 해서 대표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협조를 가서 간곡히 요청했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저 포항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1992년 단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10일 날. 근데 어쨌든 광양 거기 박태준 그 당시 최고위원이죠. 민정당 최고위원. 나는 전날인가 뭐 나는 사퇴한다 이러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내려가 있는데 김영삼 찾아갔거든. 찾아갔죠. 찾아가서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는데 그 후에 그 박태준 선생은 해외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유랑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감정을 너무 정치인 사이에 감정을 키워놓으면 결국은 뒤끝에 서로가 괴롭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 김종인 이분들하고는 참 잘 됐어요. 그때같이 그렇게 서로 버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의 그런 뭐 당무 거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포용력을 발휘한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이죠. 뭐 일각에서는 뭐 김종인, 이준석한테 무릎 꿇었다 하는데 무슨 무릎 꿇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승리를 하는 거, 대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이기면은 나머지 무릎 꿇고 이렇게 무슨 약속하고 한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뭘 못하겠어요. 그 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윤 후보의 승리고, 또 하나는 이참에 이제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호가 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네, 이번에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 후보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윤 후보가 어떻게 일일이 누가 나가서 내 핑계대고 무슨 소리 하는지 그거 어떻게 일일이 체크합니까?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괜히 내가 윤 후보 뭐 측근이다, 윤 후보 뭐다 이래가면서 윤 후보도 잘 모르는데도 윤 후보 그 사람이 내 측근 행세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측근 행세를 하고 말이죠. 호가 호의하고 이런 사람을 이번에 제대로 정리가 된 셈이야. 그 점에서는 보면 이준석 대표 역할도 있은 셈이고 윤 후보도 이번에 자기가 힘 안 들이고 뭐냐면 그 측근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도 됐다. 이건 또 얻은 거죠.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이른바 파리떼가 많이 있고 호가 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대통령 뜻이라든지 윤 후보 뜻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팔고 다니면 그렇다고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전화가 제대로 됩니까?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파리떼들이 끓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이 안철수인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죠 지금 대표겸 후보인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지금 아직 등록도 안 하고 후보도 정식으로 이렇게 출진도 안 한 상태에서 당장은 본인도 설사 단일화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하기에는 체면이나 명분이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각을 여전히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갖고 있을지 그건 뭐 끌어안아 주겠다는 정도 그렇게 이제 여기서도 마음을 열고 안철수 대표도 여하튼 뭐든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단일화는 분명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을 굳혀준다면 해결은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안철수 또 심상정 각 5% 안팎의 지금 지지율을 꾸준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 최근에 조선일
TV 조선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하고 단일화되면 10% 이상의 차이가 나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김종인이나 이준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가 담판을 할 사안이지. 그러니까, 예. 이것은 진짜 후보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감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판으로 결론이 나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뭐 선대위 구성으로 이렇게 난항을 겪고 또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고 거의 동률이든가 거의 1, 2% 차로 지금 압축이 됐어요. 최근 조사 보면. 얼마 전에도 KBS 조사가 35.5인가로 동률이었고 갤럽이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36%로 동률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됐다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너무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약 좀 만약 실망감을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되든 안 되든 막 내지르고 공세적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선대위가 이제 제대로 구성되고 6일날 출범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 소식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